네, 그래서 오늘은 삶을 객관화하는 질문을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질문이 이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할 거고 무엇을 안 할 것인가? 이것만 구분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앞에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번뜩 또 유료 AI죠. 제미나이에게 물어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또 신박하게 근데 이게 좀 여러분과 제 이 AI 질이 좀 다른 게 이게 이제 후 프로젝트 때의 내용으로 쭉 누적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셔도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 내용 제목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강의 제목을 About Time이라고 지어줬네요, AI는.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될 오늘. 그래서 부제를 보니까 후회 없는 오늘을 위한 하기와 투두죠. 버리기, not to do의 기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적인 배경을 먼저 알려주네요. 철학적인 배경, 니체의 영혼 회귀와 선택의 무게 이렇게 소제목을 먼저 달았습니다.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이 니체는 이 질문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너의 삶이 지금의 너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너는 그 삶을 긍정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가치로운 삶인지 의미로운 삶인지 계속 지속해도 괜찮은 삶인지를 알려면 반복과 만나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할 만해?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긍정된다. 가치가 있지. 이게 긍정이잖아요. 의미가 있지. 이런 감각이 온다면 우리의 삶은 옳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반대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게 무한히 반복된다면 벌써 소스라친 느낌이 드는데, 어우, 끔찍하죠. 그쵸? 나 쉼 없는 게 계속 달려가야 되네. 그런 삶은 내가 긍정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니체의 영혼 회귀라는 개념, 아주 좋은 철학적,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본다면, 오늘을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은 이 니체의 영혼 회귀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고 해요. 다시 산다라는 가정은 오늘 내가 내린 선택들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쵸? 맞는 얘기죠? 전문 지식은 뭐가 있냐면, 부정적 시각화라는 내용을 갖고 왔네요. 스토아 학파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거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함성 모임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물론 특강으로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고 할 그런, 시간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소중함과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심플 얘기했죠? 심플 얘기. 삶이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감정의 기분이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면 거기서 잠시 멈추시고 심플하게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노동을, 좋아하는 몸의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어떤 특정 운동이 있으시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진짜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진짜 그땐 좀 잠을 많이 자셔야 돼요. 그죠? 두 번째. 무엇을 할 건가라는 질문을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다시 산다면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은 주로 본질적인 가치와 연결된다. 참 AI 똑똑해요, 그죠? 경험되는 자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왔어요. 어떤 전문 지식이냐면 다니엘 카노만은 우리에게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내면 소통 책에 나오는 겁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성취에 집중하지만 다시 산다면 매 순간 감각적인 즐거움과 몰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일치하죠.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제가 방금 전에 뭘 말했는지 모르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의 삶을 너무 너무 오늘,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너무 과거를 돌아보고 하는 것도, 그것도 비효율적이고, 너무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매 순간에 오늘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적 집중의 그 운영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과거 20%, 현재 50%, 미래 3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순간적인, 지금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근시안적인 선택이기보다는 그 오늘에 충실한 삶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팁이 의미 있는 대화에 10분 더 머물기.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중에 가족에 대한 좋은 통찰을 나눠주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적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목표 삼아서 좌절에 이르도록 세팅하지 말고, 그냥 짧은 대화를 미리 말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도 많은 거를 막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너 대화 좀 하자.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힘든 질문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10분, 딱 10분 할 건데, 딱 10분만 얘기할 거야. 엄마가, 아빠가 딱 10분 얘기할게. 5분 얘기할게.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 심리적 부담감이 훅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줘야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요. 그죠? 생각을 먹지 말고. 그 나쁜 놈, 그때 그 상황. 그러면서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야식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야식 시켜 드시죠? 그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걸 우려 먹잖아요. 안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1초 더 바라보기. 여기 참, 1초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1초에 많은 게 담길 수 있다는 거죠. 관계 현존을 보니까 심리학자 에드워드 할로웨는 현대인이 연결 과잉의 상태이지만 정작 깊은 연결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 그런 거죠. 스마트폰이 우리가 많은 것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자꾸 들지만 실제로는 깊은 연결은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잠시 스마트폰과 단절시키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안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되는 것이 보통 한 일보다 하지 않아도 됐을 시간에 쓴 시간이라고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강의에서 정말 핵심 내용임은 자동화된 반응. 즉, 우리는 하루에 40% 이상이 습관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습관적인 무언가가 40%가 있대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죠? 습관적으로 켜는 여기 보니까 SNS. 무의식적인 불평, 그러니까 말투, 표정, 이거 다 습관입니다, 사실. 누적되어 있는. 타인의 시선에 맞춘 선택. 그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이 이거죠. 타인의 시선에 맞춘 선택. 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뭐 타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 우리의 에너지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면 그걸 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우면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와 또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 보니까 아주 인상 깊네요. 오늘 당신의 정신을 밖으로 빼앗아갔던 무의식적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산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수천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수천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0억은 넘을 겁니다. 수천 시간이라고 한다면. 살 수 없으니까. 인지적 평양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 회피향. 뭐, 이, 손실 어떤 회피 성향인 것 같아요. 성자가 빠진 것 같은데. 우리는 잘못된 선택인지 알면서도 매몰 비용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어, 어떤 불안감, 어떤 뭐 두려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안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제가
내일은 당신이 다시 사는 오늘이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내일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조금 마음 먹어보자. 그래서 메타 인지적 접근은 오늘을 다시 산다면이라고 묻는 순간, 아,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봤는데, 묻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삶과. 묻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경험자.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을 때 이게 지금 경험자예요.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 그때 멘토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기억자. 근데 그런 게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해석이 됐었어. 이게 해석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기억하는 자아예요. 기억하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배경자아예요. 배경자. 나를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따뜻하게 나를 대하는 본질적인 나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얻기 전에, 내가 성을 얻기 전에, 나로서 나를 바라보는 가장 따뜻한 본질적인 자아, 배경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 좋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참가자들에게 나눠줄 워크시트 내용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가장 나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 다시 산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고 있고, don't 해놓으면서 오늘 내 에너지를 가장 뺏어간 무의미한 일은 무엇인가? 다시 산다면 그 유혹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우리가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번 한 주 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간 상대, 존재는 뭔가 물어봤더라면 52주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절반 해서 한 20주 정도만 했다고 쳐도, 그러니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만 질문했다고 해도 에너지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거 수치화시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하루에 2시간씩 내가 만약에 무언가 내가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번 한 해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나에 대한 정보를 AI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다 넣으시고, 내가 만약에 1시간만 딱 내가 전공하고 전문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투자했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아?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도 AI가 구체화로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성찰력이 굳이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성찰력을 갖출 필요가 없어졌어요. AI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끝단까지 있는 그 생각을 가장 빠른 시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안 쓰면 안 쓴 대로 도태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쭉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제안해 주죠. 멘토님 이거 실제로 이렇게 찾아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이스 오늘 내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 혹은 하지 말았어야 했을 말은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질문과 또 이거죠. 삶을 객관화하는 질문을 나는 던지고 있는가? 주기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여러분이 객관화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찰의 반열에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후회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강력한 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대상을. 어떤 존재적 특성이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강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끼쳐지는 좀 손실과 어떤 손해, 그런 것들을 감각할 때 소스라치게 또 놀라면서
또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거든요. 두 가지의 동기부여를 함께 잘 균형 잡히게 우리가 여기에도 잠깐 바람직한 소원에 대해서 막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한쪽 측면에서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이러이러한 결과가 불보듯 뻔하니까 내가 이건 좀 피하고 싶어. 이런 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객관한 질문을 좀 주기적으로 던질 수 있었다면 월 한 번 던지는 건 많이 던지는 거죠. 그렇죠?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만 던질 수 있었더라도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은 굉장히 심플하게도 잘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 뭐 후회까지는 아니고 너무 아쉽잖아요. 저는 좀 아쉬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쉽잖아요, 이거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어, 그때 내가 그 질문을 던졌으면 어땠을까? 이래 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내가 발전돼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다면 또 그 발전된 상태의 나는 또 어떤 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께서 오늘 강의 말미에 이런 객관화하는 질문들을 자주자주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하시면 나중이 편해지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